북한이 우리 국민을 사살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문재인 똘마니들의 자택을 압수수색하자 문재인의 숨결까지 익힌 여자로 유명한 더불어민주당 고민정이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를 해 화제입니다. 고민정이 어떤 이야기를 얼마나 웃기게 했는지 잠시 후 전합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이준석 기자회견 전날 이준석에게 너무 멀리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준석은 윤석열이 대통령 되면 지구를 떠나겠다고 한 만큼 너무 멀리 가야 맞는 것임을 박대출 의원은 모르는 모양새입니다. 이준석이 자신을 비판한 홍준표 대구시장과 나경원 전 의원을 향해 본인들도 공천 잘리면 머리 깎고 다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지 이준석의 속내를 제가 저의 주관적 관점으로 짚어봅니다. 이준석이 대표직에서 해임됨으로써 수석 대변인 자리에서 자동으로 물러나게 된 허은하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자유와 공정의 길을 묻겠다고 말했습니다. 수석 대변인직에서 자동 박탈된 그 원망을 이준석에게 물어야 하는데 허은하 의원은 화살을 엉뚱한 곳으로 돌렸는데요. 허은하 의원의 치명적인 문제점, 작심 비판합니다. 서울대학교가 베트남에 해외 분교를 설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대가 대체 왜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인지 잠시 후 보도합니다. 저는 10초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전국 각지는 물론 전 세계 각국에서 애청해주고 계신 구독자 및 애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8월 17일 수요일에 전해드리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시작합니다. 오늘은 뉴스를 전해드리기에 앞서 구독자 60만 명을 만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뉴스만 깔끔하게 전하는 알짜배기 채널인데 다른 채널보다 구독자 수가 적은 게 안타깝다며 주위 분들께 저희 채널을 홍보해 주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에 대한 고마움을 항상 열심히 하는 모습으로 보답해야겠다라는 생각뿐인데요. 저희 남매가 구독자 수에 그리 연연하는 편은 아니지만 저희 채널을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 유튜브라는 동영상 플랫폼 특성상 구독자 수로 그 규모를 가늠하기 때문에 구독자 수가 중요하지 않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채널을 처음 시작한 6년 전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늘 변함없는 모습으로 70만 명을 향해 달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열심히 촬영에 업로드했지만 유튜브 측의 광고 제한으로 수익 창출이 되지 않는 것을 걱정해 페이팔과 계좌 후원 그리고 유튜브 슈퍼챗을 통해 성원해 주신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오늘의 첫 소식 전합니다. 어제는 북한군에 사살당한 대한민국 국민의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재인 정부 당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서욱 국방부 장관,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의 자택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었죠. 나라의 안보를 걱정함과 동시에 활개치고 다니는 빨갱이들이 우려스러운 국민들에겐 그 무엇보다 기다렸던 소식이지만 더불어민주당 고민정은 북한 사람도 아니면서 불편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고민정은 낮은 국정 지지율에 직면한 윤석열 정부가 국민 관심을 엉뚱한 곳으로 돌리려는 수준 낮은 닥태가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엉뚱하고도 수준 낮은 말을 했습니다. 고민정이야말로 왜 엉뚱하며 수준이 낮은 것인지 일단 고민정의 발언을 다 전해드린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정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다수의 국민들은 물가 안정 등 경제 문제 해결을 원하고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보복 수사로 무리수를 두고 있다며 2020년 9월에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근거나 팩트는 달라진 게 없는데 정권이 바뀌었다고 판단을 달리해서까지 문재인 정부 흠집 내기에 올인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북한 뚱땡이 김정은의 하수인처럼 말했습니다. 고민정은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을 앞둔 때에 윤석열 정부만의 비전과 정책은 사라지고 계속된 전 정권을 향한 보복 수사에만 집중하는 현 정권의 모습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여전히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경제를 살리는 이 나라의 대통령은 보이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고민정이 이 말을 하기 전 박지원 전 국정원장 또한 국정원 서버를 제가 삭제 지시했다는데 왜 저희 집을 압수수색하냐? 국정원 서버를 압수수색해야지 라고 했는데 박지원 할아버지나 고민정 아줌마나 같은 논점에서 비난을 좀 마구마구 받아야 하겠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 같은 경우 바로 박지원이 삭제 지시했다고 하니까 그 증거를 찾기 위해서라면 박지원 집을 수색하는 게 당연한 거지 그럼
박주현 당신이랑 호텔에서 밥 먹은 조성은네 집을 수색합니까? 아니면 고 김대중 사저를 수색합니까? 혐의를 받고 있는 자가 머물고 있는 곳을 수색하는 것은 수사의 기본인데 난데없이 엉뚱한 곳을 수색하길 바라는 겁니까? 제가 김대중 사저를 수색하자 하니까 굉장히 엉뚱하지 않습니까? 고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 혐의점은 문재인 정부의 윗대가리가 우리 공무원이 자진월북한 것으로 조작하도록 지침을 내렸다는 어마무시한 대사건입니다. 2020년에 발생한 사건이든 2010년에 발생한 사건이든지 간에 혐의가 명백히 드러나고 있는데 수사를 안 하고 가만히처럼 가만히 있으면 그게 나라입니까?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 흠집내기에 올인하고 있다고 표현한 고민정 의원에게 묻고 싶습니다. 니네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 흠집내기 위해 출범했습니까? 니네 문재인 정부는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니네가 그런 목적으로 정권을 차지했다 한들 현재 윤석열 정부도 니네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제가 고민정에게 아무리 이런 말을 해봤자 못 알아듣겠지만 고민정, 네가 말한 대로 이 사건의 근거나 팩트는 달라진 게 없는데 정권이 바뀌었다고 판단을 달리하는 게 아니라 근거나 팩트가 달라진 게 없으므로 그 근거를 찾아 팩트가 이렇다라는 걸 현재 대한민국 검찰은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고민정은 여전히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경제를 살리는 이 나라의 대통령은 보이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는데 이 말은 진짜 역대 최고로 고민정이 고민하지 않고 말한 어처구니 없는 멘트 중 최고인 듯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총살을 당해 죽은 사건이기 때문에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자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건의 진실을 제대로 규명하고자 하는 것인데 고민정 눈에는 헛것만 보이는 걸까요?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자 이 사건을 열심히 수사하는 검찰이 잘 안 보인다면 눈을 씻고 좀 보던가 아니면 안과를 가보시길 고민정에게 권유드리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겠는데요. 고민정은 자꾸 보복수사 거리는데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에게 보복할 게 뭐가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어준 게 바로 문재인 정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말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금부터는 이름 석자 듣기만 해도 피곤한 이준석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이준석에게 너무 멀리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준석에게 복귀할 길을 스스로 막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조언하기도 했다는데 이런 말은 이준석이 지난 13일 마스크로 더럽게 눈물을 닦으며 기자회견을 한 바로 전날에 했다고 합니다. 박대출 의원은 16일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실에서 뉴스원과 만나 이준석과 12일에 통화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이준석 기자회견에 대해 조금 멀리 간 부분이 있어 걱정스럽다며 지금도 다양한 방식으로 언론을 통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때로는 금도를 벗어난 부분도 있어서 안타까운 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대출 의원은 그러면서도 일각에선 이 대표의 행동을 보고 이별 선언이다, 결별 선언이다 라고 보는 시각도 있지만 정치는 생물이라고 강조하며 파국으로 간 것처럼 보이고 너무 멀리 가서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다. 완전한 이별이라 보지 않는다. 라고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박대출 의원은 또 정치에서 말은 칼과 같다. 잘 쓰면 사람과 정치를 살리는 칼이 되고 자칫 잘못 쓰면 남과 본인까지 해치는 흉기가 된다며 말의 수위를 한번 생각해주고 때론 말을 줄이는 지혜를 발휘하면 어떨까 싶다. 본인이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스스로 막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고 이준석에게 훌륭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박 의원이 한 말 하나하나 전부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이기도 하고 새겨들어야 할 좋은 충언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남이 뭐라고 하든 본인 생각대로만 직진하고 선배고 어른이고 뭐고 눈에 뵈는 것도 없고 예의라고는 국을 끓여 먹은 건지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이준석 따위에게 이런 훌륭한 조언을 대체 왜 하는 건지 박 의원이 안타까워 보이긴 처음입니다. 정치는 생물이고 그래서 언제든 돌아올 수 있고 그러므로 완전한 이별이라 보지는 않는다는 박대출 의원의 평소 이준석을 높이 평가하고 남다른 애정을 갖고 있었던 건 아닌지 하는 생각마저 드는데 이거 어쩌면 좋답니까? 박대출 의원이 이런 조언을 하기 무섭게 이준석은 같은 날 또 무시무시한 발언을 했습니다. 이준석은 자신의 지멋대로 규정한 윤핵관을 겨냥해 이준석이 돌아오는 게 두려우면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전 언제든 그분들을 심판하러 올 것이라며 심판하는 그때 그분들 즉 윤핵관들을 정계 은퇴시키러 왔다고 말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윤핵관들은 다음 총선 때 서울 강북구 같은 험지에 출마하라 마라 한 것도 웃겨 죽겠는데 이번엔 또 정계 은퇴를 운운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단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애가 국회의원을 여러 번 해본 사람들 정계 은퇴를 시킨다니, 이런 이준석을 정신의학적으로 무슨 병에 걸렸다고 해야 하는지, 혹시 저희 구독자 여러분 중에 정신과 전문의가 계시다면 댓글 좀 꼭 달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방송 출연을 줄기차게 연달아 한 이준석은 16일 오후 MBC 뉴스데스크에 출연해 향후 전당대회에 다시 출마할 생각이 있냐는 질문에 이 정도까지 무리수를 벌여본 사람이라면 호암마마보다 무서운 게 이준석이 다시 당대표가 되는 것이라고 하나도 무섭지 않게 객기 부리듯 말했습니다. 이준석은 자신을 비판한 홍준표 대구시장과 나경원 전 의원 등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습니다. 이준석은 남의 집 아들 얘기니까, 본인이 당한 일이 아니니까 저렇게 하는 것이라며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 당 분들 중 주 비대위원장도 그렇고 본인 공천을 자르면 다 가처분 신청을 건다. 홍 시장은 본인에게 공천을 안 주니 탈당에 출마했다. 나 전 의원도 2012년 제가 비대위원을 할 때 공천에서 떨어지니 울고불고 다 했다며 본인들이 한 1년 뒤 공천 잘린다고 하면 머리도 깎고 다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준석의 이러한 짓거림에 여러분은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준석의 머릿속엔 오로지 다음 총선에서의 본인 공천, 그리고 재수도 아닌 삼수도 아닌 사수를 통한 원내 진입, 이준석 머릿속엔 오로지 이것밖에 없었고 현재도 그렇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준석은 과연 그딴 말을 할 자격이 있는 애일까요?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총선에서 공천을 받지 못하자 탈당 후 출마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준석 너도 지금 당장 네 스스로 탈당해서 다음 총선에 무소속으로 나가면 될 것 아닙니까? 아니면 이렇게 끝까지 국민의힘에 남아서 당원 가입해달라고 구걸하고 이준석 때문에 피로감에 시달리는 당원들을 왜 더 피곤하게 만드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해를 도저히 할 수 없는 말을 한 사람은 또 있습니다. 바로 이준석이 기자회견 당시 입장할 때 마치 이준석의 비서처럼 옆에서 다정히 함께 걸어준 이핵관, 허은하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공식 출범해 사실상 수석 대변인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 친 이준석계 허은하 의원이 뜻을 얻었을 때는 백성들과 함께 그 길을 가고 뜻을 얻지 못했을 때는 혼자 그 길을 간다는 맹자의 말씀, 등문공화를 새기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자유와 공정의 길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허은하 의원이 맹자의 말씀을 갖다 붙이며 휘황찬란하게 말했지만 아주 짧게 요약하자면 나의 수석 대변인 자리까지 박탈돼서 화딱지나 죽겠다, 이겁니다. 허은하 의원은 16일 상임전국위원회의 비대위원들에 대한 선임이 끝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비대위가 출범됐다,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의 소임을 마친다며 그간의 소회를 밝혔습니다. 허 의원은 집권 여당의 대변인만이 아닌 국민의 대변인이 되고자 했다. 그리고 지금 저 스스로에게 아프게 묻는다며 국민의힘이 성취에 집착하고 누리려고만 할 뿐 자기 혁신을 게을리하고 있지 않은지, 세상의 변화를 읽지 못하고 국민의 눈높이를 벗어나지 않았는지, 보수의 가치와 신념을 국민과 교감하면서 발전시켜 왔는지, 자유와 공정을 토대로 국정 운영의 철학을 확립하고 청년과 미래를 책임지는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는지 묻는다고 말했습니다. 허은하 의원은 본인 스스로에게 이렇게 다시 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준석은 대체 왜 본인 성취에만 집착하고 누리려고만 할 뿐 당과 정부의 균형된 혁신을 게을리하고 있는 건지, 국민의힘에 매월 당비를 납부하며 응원하는 당원들의 눈높이를 벗어나지 않았는지, 보수 우파의 가치와 신념을 국민과 교감하지 않고 좌파들의 가치와 신념을 교감하며 발전시키려 하는 건 아닌지, 이렇게 반대로 생각한다면 더 이상 물음표가 생겨나지 않을 겁니다. 이준석 당대표 체제에서 당 수석 대변인직을 맡았던 허은하 의원은 그간 비대위 출범에 비판적 견해를 견지해 왔습니다. 비대위가 출범하면 자신의 수석 대변인직도 잘릴 게 뻔하므로 비대위 출범이 달갑지 않은 건 물론 가슴이 쓰라릴 정도였겠죠.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이런 비유는 좀 심했습니다. 허은하 의원은 지난 11일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사장이 휴가 중 자리를 비웠을 때 부사장이 사장을 해임하는 것을 법적으로나 일반 사원이 정서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느냐며 이준석을 사장으로 표현하며 비호의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준석이 사장님이라면 국민의힘 최고위원들은 부하 직원, 그리고 국민으로 이뤄진 당원들은 말단 직원입니까? 허 의원은 허은하 본인같이
이준석을 한 기업의 대표이사처럼 받들어 모시는 인간들 때문에 이준석이 더 도끼를 품고 지 잘난 맛에 심취해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이라는 걸 제발 좀 알길 바랍니다. 이준석의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은 허은하 의원이 예약한 것으로 알려졌죠. 이를 두고 허은하 또한 징계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본물 터지듯 터져나오고 있는데, 국회 소통관은 현직 국회의원이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현직 국회의원인 허은하 의원이 자유대한민국에서 자유롭게 박근혜 대통령 발의 성상납 이준석에게 장소를 제공한 것이므로 이는 징계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대신 허은하 의원은 죽을 때까지 대한민국 21대 국회의원이 아니라 이준석 기자회견장을 마련해준 이핵관으로 우리 기억 속에 영원히 남을 겁니다. 한편 이준석은 외부 활동을 중단하고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적 판단을 지켜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 비상대책위원회의 존폐 여부에 따라 이준석의 향후 행보가 판가름 나는 만큼 약간의 신중을 가하는 모습입니다. 서울 남부지법 민사 51부 황정수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3시 이준석이 국민의힘과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을 심리합니다. 재판부는 친이준석계 단체인 국민의힘 바로세우기 소속 책임당원 1,558명이 지난 12일 당원 주권 침해를 이유로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도 병합 심리하는데, 법원의 판단은 이르면 신문 당일 나옵니다. 극도의 불안과 초조함에 시달리고 있을 이준석은 심리 당일 외부 일정을 잡지 않고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도 않고 서울 상계동 집구석에 머물며 결과를 기다린다는 입장입니다. 이준석은 아마도 결과가 어떻게 나오던 간에 기각이 되면 기각되는 대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받아들여진 대로 즉각 여러 방송에 출연해 그 잘난 입을 또 나불나불거리진 않을까 예상됩니다. 제가 준비한 마지막 소식입니다. 대학원생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서울대학교가 베트남의 해외 분교를 설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좀 놀라운 소식이죠. 이른바 서울대 호치민 캠퍼스에서 학부 과정을 밟은 베트남 우수 인력을 서울대 대학원생으로 유치해 연구개발 전문가와 고숙련 근로자를 원활히 공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16일 한국경제에 따르면 서울대는 최근 중장기 발전 계획 보고서에 5년 내 호치민대와 공동대학을 설립하는 방안을 담았습니다. 베트남 호치민에 캠퍼스를 열어 학부 때부터 한국식 교육과정으로 학생을 가르치고 우수 인력을 서울 본교 대학원에 유치하겠다는 것입니다. 서울시가 이 같은 결정을 한 이유는 인구 감소에 따라 대학원에 진학할 학생이 급감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통계청 장래 인구 전망을 보면 만 18세에서 21세 대학 학령 인구는 지난해 225만 8천 명에서 2030년 187만 4천 명으로 약 10년 만에 17% 급감합니다. 여기에 대학생 다수가 졸업 후 곧바로 취업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을 고려하면 대학원 입학생은 더욱 부족해져 연구실 운영이 힘들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대는 호치민 대학교와 캠퍼스 설립에서 상당 부분 공감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는데, 올 하반기에 새로운 서울대 총장이 선출되면 실무 작업이 가시화될 전망입니다. 베트남 분원 설립이 성공적이라고 판단되면 서울대는 10년 내에 다른 대학과 공동대학 설립도 2차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서울대가 해외 종합대학 수준의 분원 설립을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동남아 국가일까요? 그 이유는 단순히 동남아시아가 한류 열풍으로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이라는데,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 서울대의 이 같은 결정에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뉴스데일리 베스트는 구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료를 운영합니다.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 참여를 기다립니다.